중국에서 계속해서 한국 연예인 관련해 부적절한 시비를 거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BTS의 6.25 관련 발언을 시작으로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중심으로 한국 공격을 시작하며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라는 커다란 흐름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중국이 아무리 문화 콘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창의적이지 못하고 세계 시장에서 인기가 없는데, 반대로 한국은 BTS, 블랙핑크, 봉준호 감독과 같은 세계적인 그룹과 감독 등이 배출되자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그대로 가져다가 베끼다가 여기에 더해서 이제 중국 애국심을 동원해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오늘의 비난의 대상은 블랙핑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블랙핑크가 판다와 접촉했는데 이를 두고 장갑을 끼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역시 중국의 관영신문이 동원되며 국가적으로 한국을 몰아서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중국 관영신문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블랙핑크 멤버들이 에버랜드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 푸바오와 2016년 한국에 온 판다 환희를 접촉하는 모습의 영상을 두고 중국 누리꾼의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최근 공개된 블랙핑크 웹 예능 예고편에 멤버들이 장갑이나 마스크를 끼지 않고 어른 판다를 접촉하거나 짙은 화장을 하고 새끼 판다와 접촉하는 장면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중국의 국보로 불리우는 판다의 건강에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중국 누리꾼들의 주장입니다. 판다는 해외에서 태어나더라도 일정한 시기가 되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블랙핑크에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멤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판다 전문가 디아오쿤펑은 특히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판다에 위험하다, 개 홍역을 전파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5년 중국 산시성에서 판다 5마리가 개 홍역에 걸려 죽었다면서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국 연예인이 잘못된 방식으로 판다를 접촉했다는 해시태그는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 7억 건 넘는 조회수를 올렸습니다. 문제는 마치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한 것입니다.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국가 언론사까지 동원해서 한국의 세계적인 스타들을 중국의 네티즌들을 활용해 엄청난 숫자로 몰아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황당한 점은 중국의 야생동물보호협회도 나선 것입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에버랜드 측에 편지를 보내 비전문가가 새끼 판다와 접촉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방송하는 것도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많은 한국 네티즌들은 비위생적인 중국 내 야생동물 취식 식당들이나 단속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에버랜드 측도 SNS에 해당 예고편 영상을 올리면서 본 촬영은 담당 수의사와 사육사의 감독하에 철저한 소독과 방역 후에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중국 네티즌들에게 이러한 변명은 통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블랙핑크의 아주 사소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시비를 거는 것은 중국이 뭔가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국가 언론 관영신문이 계속해서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한국에 보내는 반중 움직임을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려는 경고장으로도 해석합니다. 현재 중국은 코로나 책임을 중국으로 돌렸던 호주에 온갖 제재를 가하며 경제보복을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랬는데 훨씬 최근에 더 심해진 모습이 나옵니다. 홍콩의 SCMP는 6일 중국 내 소식통을 이용해 상하이시 세관 당국이 상하이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호주산 과일과 해산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지금까지는 철광석, 소고기, 와인을 비롯해서 유학과 관광까지 중국에 금지를 당한 상황에 더해진 것입니다. 여기서도 엿보이는 것은 중국의 시스템으로 관영 매체가 우선 메시지를 띄운 다음에 그 다음 관계 당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관영 매체가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띄우는 것을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즉, 한국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의 연예인과 관련된 문제로 크게 문제 삼진 않았으나 슬슬 중국에서 시동을 거는 것처럼 작은 것이라도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많은 중국 관계자들은 중국이 한국을 싸듯 때리기는 물론 한국을 충분히 괴롭게 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문제로 돌입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노리는 것은 바이든 당선 이후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미국과 손을 잡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한 문제만 다뤘으며, 한국의 가장 큰 압박은 방위비 협상 정도로 의외로 한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제 한국을 본격적으로 아시아태평양 경제연합체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대항하는 반중연합체라서 한국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되는 면이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영내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CPTP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바이든이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무한자 협정 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 우방들의 경제 연합체인 RCEP을 통해서 전세계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대항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런 것에 다소 자유로웠던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월 TPP 탈퇴를 선언하고 다자 무역협정 질서를 벗어나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노선을 고수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간의 고래 싸움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한국의 미국 중심 경제 동맹체에 가입하라는 거센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은 오바마 정부 부통령 시절에 한국에 와서 미국 반대 세력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라며 직설적으로 중국 쪽에 가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때 중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 문제가 쉽지 않은 것은 미국은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자동차, 반도체, 의료장비, 첨단 산업 등의 공급망 중심으로 키워나가려고 할 것이며 그 가운데 한국이 중국과 거래가 끊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놓고 보면 한국은 자칫 선택의 방향에 따라 중국이 또 들고 일어나서 지난 사드처럼 한국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며 중국과 관계를 걱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자칫 한국 경제가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 많은 외교 관계자들은 한국이 과거와 같지 않은 위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외교 프로세스나 기술, 접근 방법이 과거보다 훨씬 더 발달했으며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가 예전같이 한국을 쉽게 쥐고 흔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외교 역량이 두터워졌다는 것이죠. 실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시행했을 때 한국이 미국의 어필을 강하게 한 장면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른 움직임이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점은 바이든 정부 역시 오바마와는 다르게 한반도 문제를 전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오래전부터 한국에 방한하며 자타가 인정하는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베 총리와 장기간 집권을 같이 하며 돈독한 관계를 맺고 한국을 잘 몰랐던 오바마와는 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했지만 사실상 말로만 중국을 상대했고 무역 부분만 겨냥했지 중국의 핵심 사안을 건드리지 못했고 오히려 중국이 전 세계에서 날뛰는 것을 방조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이 다른 나라의 경제 보복을 하거나 남중국해 등의 패권을 가져가려 할 때 사실상 방치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사드나 호주 경제 보복 등에서 미국은 중국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이러한 면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주변국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자신의 선거 유세 기간을 통해서 이러한 트럼프의 면을 계속해서 비판해왔습니다. 그는 트럼프는 깡패와 같은 국가들과 어울렸으며 중국의 세를 오히려 불려놓았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동맹국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약화시켜 중국은 이를 적극 활용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갈취를 없앨 것이고 소중한 동맹으로 대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자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똑같겠으나 중국이 예전같이 날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바이든은 적극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롯해 중국의 핵심 사안을 계속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보다 훨씬 까다롭게 느껴질 것이 분명하며 미국의 대중 강경책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더 보완된 형태를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은 지금처럼 주변국의 행패를 부리면 오히려 유럽까지 가세해 고립은 심해지는 국면이 나오고 트럼프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자국을 압박하는 연합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자칫 한국이 미중 가운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한국 입장에서는 국익을 추구하며 미중 간의 강화된 외교 역량으로 묵묵하게 자주 국방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미 대통령의 정책과 함께 미중 간에 펼쳐지는 싸움이 한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트러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